11월 12일 금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 민주당의 최신 버전의 더 나은 재건법에 서명하면 거의 모든 소득 그룹이 평균적으로 2022년에 세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세정책센터 TPC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및 급여세 변경 사항을 고려할 때 하위 80% 가구는 내년 세금 고지서에 평균적으로 700에서 8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위 1% 가구인 88만 5천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내년에 약 5만 5천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또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은 58만 5천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요 세금 사항을 고려할 때 내년에 중산층의 약 20에서 30%가 평균적으로 100달러 더 적은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 사항이 발효되는 날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세금 적용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세금 공제 확대 프로그램이 내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간 소득 가구가 내는 세금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TPC 보고에 의하면 현재 더 나은 재건법의 세금 프레임은 고소득 가구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다수의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대한 세금을 줄이거나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공개된 규제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11일 약 64만 테슬라 주식을 총 6억 8,70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금요일 거의 3% 하락했으며 이번 주를 통틀어 총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머스크와 그의 신탁 회사가 약 5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초기 매각에 앞서 수백만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테슬라 주식 10%를 팔아야 하는지를 물었고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문에 58%가 팔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여전히 테슬라 주식 1억 6,7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초 자신이 4분기에 자신의 스톡 옵션 중 한 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9월의 쿼드 컨퍼런스에서는 자신의 스톡 옵션이 만료되면 세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면서 매각 의도를 전한 바 있습니다. 미 농무부의 식품안전 및 검사 서비스는 10일 이노베이티브 솔루션사에 약 10만 파운드의 닭고기 패티 제품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으며 주로 트레이더조 식료품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날짜에 생산된 치킨 패티 제품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레이더조의 칠레 라임 치킨 버거와 다른 식료품점에서 판매한 시금치 페타 치킨 슬라이더 등입니다. 둘 다 전국적으로 배송되었습니다. EST 번호 P-8276의 생산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부사이나 질병에 대한 확인된 보고는 나오지 않았으나 회사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버리거나 반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코로나 검사킷 220만 개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엘룸사의 가정용 코로나 킷은 지난달에도 같은 문제로 인해 20만 개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으나 허용 가능한 오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리콜을 확장한다고 알렸습니다. 현재까지 35건의 검사 오류가 보고되었으나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오류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정확한 진단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테스트 킷을 사용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영향을 받은 제조 번호를 가진 테스트 킷을 사용하고 2주 이내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의료 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FDA는 말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많은 약국에서 자주 품절되기 때문에 이번 리콜로 인해 개선된 테스트 킷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행정부는 코로나 검사 공급 확대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향후 몇 달 안에 가정용 테스트 킷 부족 사태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엘룸사의 코로나 홈 테스트 킷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코 안쪽에서 닦아내 검사하는 항원 테스트입니다. 리콜된 테스트 킷은 2월 24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제조됐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약국이 지난주 112명의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의 접종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던 카운티 보건국의 데이비드 굿프렌드 박사는 11일 약국이 아이용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 대상의 백신 바이알과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을 3분의 1로 나누어 접종했으며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승인된 방법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약국은 백신 접종소 지정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의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 백신 주사를 준비하면서 올바른 접종량을 위해 특수 색상으로 구분된 약병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사건에 영향을 받은 가족이 소아과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것을 권했으며 CDC 권장 사항에 따라 최소 21일 후 자녀의 백신 접종을 첫 접종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예정된 2차 접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만 790명, 신규 사망 759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8.6%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808명, 신규 사망자 수는 2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1.1%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